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미국 채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미국 채권을 개별 채권으로 사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거는 장외 채권으로 개별 채권을 사는 거였죠. 그래서 개별 채권의 높은 금리도 얻을 수 있고 만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채권을 개별로 사는 건 공부를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ETF를 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채권을 ETF로 사는 방법을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몇 개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고요. 크게 나누는 거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코덱스 이런 ETF랑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채권을 ETF로 살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자, 장점 첫 번째는 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채권은 금리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 거보다 높죠. 기준금리가 아주 높으니까요. 채권은 더 높겠죠. 그래서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거래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별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요, 정말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만기, 매수 수익률, 표면이율, 그리고 세금에 대한 것도 제각각이고요. 절대적으로는요, ETF보다 개별 채권으로 사는 것이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쪽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이쪽을 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범용성이 떨어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ETF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난이도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거래가 쉽다는 부분, 요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TF의 장점은 이름만 알면 살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쉽다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개별 채권은 우리가 얼마를 사든 간에 하나를 사는 겁니다. 딱 하나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이런 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눠서 매수해서 담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로 사게 될 경우에는요, 보통 그래도 아주 여러 개의 채권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채권은 훨씬 많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리스크 분산이 된다. 국채를 사더라도 여러 가지가 들어 있다. 국채를 분산하는 게 의미가 있냐 싶다마는 어쨌든 분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ETF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점, 미국 채권을 ETF로 투자하는 것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만기 보유 전략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개별 채권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우리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떨어지면 어쨌든 좋은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금리가 오른다면 평가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평가 손실이 만기되면 그냥 소멸하기 때문에 개별 채권을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장점을 ETF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세 전략을 못 쓴다는 겁니다. 표면 금리보다 매수 금리가 높은 경우 우리는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실제로 얻는 금리보다 세금을 아주 낮게 낸다고 배웠었는데요. 이런 거를 채권 ETF를 사면 쓸 수가 없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장기채 중심으로 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장기채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기, 중기 그런 거를 매수하려고 할 때는 생각보다 ETF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거래량이 작은 점 등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 코덱스, 아리랑, 타이거 이런 거겠죠. 자, 요거는요, 내가 그걸로 이득을 보면 15.4%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따로 피해갈 수 있는 절세 전략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채권 자체가 주는 절세 혜택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계좌가 주는 절세 혜택을 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환해지된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거, 안 된 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에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0.05부터 0.5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진짜 이거는 직구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가가지고 채권이 담겨있는 ETF를 직접 사오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미국 주식과 똑같이 과세가 됩니다.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만큼 공제를 한 후에 그거 넘는 부분만큼 22%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외 주식이랑 다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해외 주식을 많이 하고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면 세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공제해주는 게 250만 원만큼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수익을 조금씩만 실현한다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된다는 것이 바로 이쪽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환해지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달러입니다.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 거고 아닌 방법으로는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달러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의 움직임에도 그대로 나의 수익이 연동이 된다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0.06부터 0.15 정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보통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들 이렇게 뭐 탑권에 있는 친구들은 보면 운용 자산 규모가 정말 뒤떡합니다. 우리나라랑 비교도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낮추는 게 좀 가능하죠. 생각해보면. 왜냐면 금액이 막 몇십 조니까 여기에 0.01이랑 여기는 뭐 100억 얼마 이런 거니까 여기에 0.01이랑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보통은 보수가 엄청 낮습니다. 보수는 여기가 훨씬 낮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ETF들이 보수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직 우리 규모로 보면 이 보수 받아가지고는 전혀 안 남거든요. 근데 뭐 우리를 위해서 뭐 경쟁해준다면 항상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과거보다 지금은 보수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채권 ETF,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채권을 담는 ETF 무엇이 있는지 덩치가 큰 것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입니다. 요거 제가 광고도 한 적이 있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수 이걸 뭘 쫓아가느냐, 블룸버그에서 산출하는 US 트레저리 이거는 미국 국채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성 이렇게 표현하죠. 20 플러스 만기가 20년 넘는 거겠죠. 토탈 리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인덱스, 자 요게 채권입니다. 자 20년 넘는 채권들을 담았다. 그러니까 이름은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인데 자 20년 넘는 것들 위주로 담아 있고요. 요거는 에이스니까 한국투신운용에서 만들었고 상장일은 2025 올해 3월이군요.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규모가 제일 크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규모가 3,300억입니다. 운용 보수는 낮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알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직은 그걸 다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0.05 보수는 이 정도고 순자산이 3,300억. 자, 제일 큰 이 ETF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수익률 당연히 안 좋겠죠. 지금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난리입니다. 미국의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고 시장에 있는 금리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계속 올라갈수록 이렇게 채권은 하락하게 되는데요. 채권이 하락하는 정도는 만기가 길수록 더 많이 하락합니다. 자, 이거는 이름부터 30년이잖아요. 만기가 정말 길기 때문에 그림처럼 하락이 정말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월 배당을 해준다고 하고요. 월 한 0.2에서 0.37 정도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요거는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요 정도 월 분배금을 줍니다. 요거 곱하기 12 하면 연으로 한 2, 3% 많게는 한 4% 조금 넘는 정도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제일 큰 ETF고요. 자, 두 번째로 큰 건 마찬가지로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H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30년 정도 넘는 이런 아주 긴 장기채에 대해서 ETF 매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장기채에 투자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투자인데요. 이렇게 상위권에 다 장기채권이 들어있네요.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진짜 단기, 중기 전부 다 좋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장기채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크다는 뜻이겠죠. 자, 요거는요,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들었고, 자, 미국 채권인데, 자, 울트라 채권은 초장기 채권을 울트라 채권이라고 말합니다. 울트라 30년, 이걸 담습니다. 그리고 선물 지수를 추정하고 있으니까 선물.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IRP 계좌에서는 못 사겠구나.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 이거는 해지가 되어 있구나. 만약에 해지된 거를 찾으신다면, 환율이 높은 게 나는 싫다.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1,300이 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또 선택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기초지수 볼게요. S&P에서 뽑아내는 울트라 T본드. 자, 이게 T는 트레저리라고 했잖아요. T 뒤에 붙이는 거에 따라서 만기를 나타내는 게 좀 다릅니다. 미국의 채권은요,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름도 다 다양합니다. 만기가 짧은 단기채는 T빌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중기채는 T노트라고 부르고요. 장기채는 T본드라고 부르고요. 초장기채는 울트라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울트라 T본드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퓨처스, 요거는 선물에 투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상장된 지는 한 5년 됐고요. 운용 보수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0.3%.
여기에 모여있는 자금은 2664억이나 모여있고, 그리고 선물지수를 추정하니까 당연히 분배금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배금만큼은 가격에 녹이는 형태, 그게 선물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채권입니다. 바로 앞에 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둘 다 해지가 되어 있고 30년 넘고 차이가 있다면 선물이냐 아니냐 정도 일단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둘 다 30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30년짜리 만기의 채권이지만 어쨌든 잔존 만기는 그거보다 짧기 때문에요. 실제로 들어있는 채권들의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은 한 16년, 17년 정도 나옵니다. 자, 세 번째 ETF는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타이거 미래세 거죠. 미국채 담고요. 자, 10년이니까 아까보다 짧은, 그래도 10년은 미국에서는 중기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채지만요. 중기채를 담는 ETF고 선물지수를 추종하고 요거는 IRP에서 안 되겠구나. 요거는 DC에서 안 되겠구나. 언헤지니까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노출이 되겠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S&P에서 산출하는 10년짜리 US 미국에서 발행이 된 트레저리 미국의 국채 중에서 노트 중기채인 퓨처스 선물에 투자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미래세스고요. 2018년에 상장이 되었고 0.29%의 운용 보수 그리고 1245억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선물지수를 추정하니까 분배금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림처럼 요거는 10년이니까 앞에 있는 30년짜리들보다 비교해보면 하락폭이 좀 작습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10년짜리니까요. 30년이 훨씬 많이 하락했겠죠. 그리고 보면 여기 폭도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이 수치들을 봤을 때요. 자, 이게 10년짜리 미국 채권의 ETF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 그부터 보면 30년짜리 쭉 흐르고 30년짜리도 쭉 흐르고 기간만 다른 거죠. 계속 흐르는 거고 뭐 오른 적이 없을 만큼 최근에는 금리를 올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10년으로 오게 되면 왠지 어느 정도 똔똔처럼 보이는 느낌도 있죠. 자, 이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뭐야, 얘는 어떻게 똔똔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 자, 요거는 채권 가격의 하락과 뭐죠? 달러의 상승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앞에 거 두 개는 했지 그리고 요거는 언했지니까요. 요 정도만 기억해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합성 H. 요거는요. 자, 이름 진짜 길죠. 자, 타이거 미래채 자산운용에서 만든 거고요. 미국채 미국에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요. 자, 30년 아주 긴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스트립 요게 좀 어려운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스트립은요. separate, trading, registered, interest, principle of securities의 약자입니다. 스트립은 뭔가 이렇게 쭉쭉 찢을 수 있는 거를 스트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뭔가 치즈를 쭉쭉 이렇게 뜯듯이. 요거는 원금이랑 이자랑 따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채권을 스트립 채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이자도 살 수 있고 이자만 살 수도 있고 원금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왜 이런 거래를 하냐?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자, 미국채에 있는 30년 채권에 투자를 할 때는 이자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1년에 2번씩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는 나중에 받고 싶은 돈들이 억지로 계속 나온다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짜리 채권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가중평균 만기라고 하는 듀레이션은 20년 언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짜리 채권인데 중간중간에 이자를 계속 주기 때문에 내가 돈을 다 돌려받는 시간은 30년을 안 넘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립을 투자를 하게 되면 특히 스트립 중에서도 원금만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아주 긴 채권의 원금 부분만 투자를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를 중간에 주는 걸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실제로 더 긴 만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긴 만기. 자, 이게 듀레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듀레이션은 이게 개념을 설명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30년 이름 붙어 있는 거 투자해도 20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트립에 투자를 하게 되면 20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더 긴 만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트립 채권입니다. 그게 뜻하는 거는 나는 어쨌든 정말 긴 만기 채권을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걸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니까 자산운용사에서 알아서 사고 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 H니까 환했지. 그리고 합성이니까 요거의 운용도 외국에다가 외주를 줘가지고 비용을 주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정말 ETF에 대한 복잡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이름이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남기됩니다. 스트립이 붙어 있는 거는 만기가 더 길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락도 더 크다. 하락도 정말 더 컸습니다.
이 가격 수치들 보면 장난 아니에요. 2023년 5월에 상장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네 번째로 큰 ETF로 랭크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보수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0.15%. 785억이나 몰려 있고 여기에 따로 나오는 분배금은 없습니다. 자, 스트립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금 부분만 투자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물 때문에 분배금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금 부분만 투자를 하니까 이자를 안 받게 되겠죠. 자, 이자를 안 받는 대신 아주 긴 만기, 긴 듀레이션 이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채권의 가격의 방향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의 금리가 결정하기 때문이죠. 금리의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지금 보면 1, 2, 3, 4위 중에 1위는 30년, 2위는 30년, 3위는 10년, 4위는 30년 스트립 이렇게 아주 만기가 긴 채권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만기 너무 긴 거 싫다고 하신다면 세 번째로 있는 이 10년 선물 정도는 또 괜찮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들어있는 친구는 또 10년 훨씬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채권은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입니다. 이제 이름 보면 딱 나오죠. 코덱스 삼성 자산을 이용해서 만들고 미국채, 미국의 채권에 투자를 하고 10년짜리 만기 채권들 위주로 담고 그 다음에 선물 지수를 추종하고 아무것도 끝에 없으니까 환율에는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10년짜리 US 트레저리 요거는 중기채니까 노트에 투자를 하고 퓨처스 선물에 투자를 합니다. 보수가 일단 엄청 낮은 게 눈에 띄네요. 0.09 낮은 보수, 그리고 상장된 지는 좀 됐지만 보수가 아주 낮고요. 338억이라는 돈이 모여 있고 선물 지수니까 분배금은 따로 없습니다. 10년짜리니까 10년만큼의 그런 하락을 보여줄 텐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아주 많이 상세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도 언헤지이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자, 이제 여섯 번째 채권입니다. 여섯 번째 채권 ETF는 KB스타 미국 장기 국채 선물 H입니다. 자, KB스타니까 KB 자산이용해서 만들었고 이름이 미국 장기 국채죠. 미국 장기 국채. 그러니까 트레저리 본드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선물이니까 퓨처스 붙어 있을 거고 해지 되어 있는 ETF입니다. 만들어진 지는 엄청 오래됐네요.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2017년이고요. 운용 보수는 0.4%입니다. 순자산은 숙주로 들었지만 91억. 그리고 선물이니까 분배금은 따로 없고요.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이 좀 더 크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왔고 여기 보면 이게 몇 년짜리인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년짜리인지 아니면 이게 뭐 30년짜리인지 이런 마크가 없이 그냥 트레저리 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말하는 본드라는 것은 장기 채권을 말하고요. 요거는 보통 통상 15에서 25년 정도의 만기를 간 채권들을 본드라고 부릅니다. 울트라는 30년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5에서 25년짜리라면 이런 만기들의 채권들을 모아서 들어있는 이 ETF의 듀레이션은 아마 이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채권은요.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입니다. 자, 아리랑이니까 한화 자산운용에서 만들고 미국 채권을 사는 거고 30년짜리 긴 걸 사는 거고 액티브니까 액티브 운용을 하는 거고 맨 끝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US 트레저리에 투자하고 20년 이상 되는 그런 본드에 투자를 합니다. 자,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드 중에서도 20년보다 더 긴 걸 담게 되겠죠. 2023년 8월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많이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 7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83억이라는 돈이 모여 있고 운용 보수는 0.15입니다. 자, 분배금은 따로 없고요. 상장된 지 오래 안 돼가지고 몇 달 정도의 움직임만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도 금리는 계속 올랐고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나서 지금 내린 적이 거의 없잖아요. 금리는 어쨌든 계속 한 방향으로 오르고만 있잖아요. 옆으로 갈지 더 올라갈지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것들 때문에 지금 모든 채권 ETF의 움직임은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채권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입니다. 솔 신한 자산을 이용해서 운용하고요.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고 30년짜리 국채에다 투자를 하며 액티브 운용을 하고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해지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선물이 아닌 거죠. 이런 거는 IRP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봤던 아리랑이나 이런 솔 같은 경우도 선물이 아닌 이거 현물 투자잖아요. 이게 현물을 다 담는 이유는 이게 궁극적으로 IRP에서 담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것일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해지돼 있잖아요. 최근에는 해지를 찾으니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 투자의 기간, 우리가 그래도 본격적으로 자산 배분을 했다는 이 기간에 대부분은 노출이 좋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항상 우리에게 유리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 있어가지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 해지된 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해지된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2023년 7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와, 보수 0.05%, 보수가 아주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최근에 보면 제가 다른 거 지수할 때는 KB스타께 진짜 전반적으로 다 낮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KB스타는 0.4 정도였고 솔이랑 에이스가 진짜 낮아 보입니다. 요거는 이 채권 ETF 쪽에서는 여기서 그래도 좀 진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72억이라는 돈이 모여 있고 심지어 이거는 분배금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물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솔 미국 36국제 액티브 H였습니다. 자, 이것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근에 이런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빨리 반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금방 끝납니다. 요거는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채권에 투자를 하는 ETF를 모아봤습니다. 3대장만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3개. 자, 1등은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iShares 20플러스 트레저리 본드 ETF입니다. 자, 티커는 TLT입니다. TLT 대표적인 장기 채권 ETF고요. 이게 규모가 제일 큽니다. 거래도 제일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채권 ETF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US 트레저리 20플러스에 투자를 하고요. 자, 본드 블랙록에서 운영합니다. iShares는 블랙록에서 운용을 하죠. 2002년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진짜 오래됐죠. 거의 20년이 넘은 그런 고인물 ETF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운영 보수는 0.15입니다. 0.15를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와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기준으로는 막 0.05 이 정도 해주면 싸고 0.3 이러면 좀 비싸게 느껴지죠. 요거는 0.15입니다. 제일 큰 채권 ETF고요. 우리 돈으로 5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요거 찍은 지 며칠 됐으니까요. 50조 원 넘는 엄청난 ETF고요. 특이한 건 월배당을 해줍니다. 요게 연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지금 한 연 3.68, 아마 지금은 3.7 아마 넘게 나올 겁니다. 요 정도의 높은 금리를 월배당으로 주는 미국 채권을 담고 있는, 장기 채권을 담고 있는 바로 이 ETF는 TLT입니다. 최근에 가격 보면 그냥 계속 하락해 왔죠.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낮은 가격들을 계속 갱신 중에 있을 겁니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만기가 긴 채권들에게는 정말 이게 쥐약인 거죠. 하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TLT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채권 ETF들 중에 두 번째 친구는요, 마찬가지로 iShares 7에서 10년짜리 트레저리 본드에 투자를 하는 ETF, 티커는 IEF입니다. 요거는 iShares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랙록에서 운용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2년, 20년이 넘는 정말 고인물 ETF고요. 보수는 마찬가지로 0.15입니다. 중간 정도 된다고 느껴지고요. 특이한 건 7에서 10년이라는 애매한 정도의 채권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조 원 정도나 되는 정말 큰 돈이 모여 있고 월배당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미국은 정말 대단한 게 정말 이렇게 큰 채권 ETF가 월배당을 진작에부터 해주고 있었어요. 연으로는 한 2.98% 정도의 이런 이자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FE도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보면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이 숫자들의 크기가 조금 작죠. 앞에 있던 것보다는요. 그래서 요거는 한 중기채 정도, 중기채 초반 정도의 그런 채권을 담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iShares입니다. iShares 1에서 3년 트레저리 본드 ETF SHY입니다. 자, 요거는 1에서 3년, 1에서 3년이면 이거는 진짜 단기로 봐야 될까요? 중기로 보기에도 짧죠. 자, 이런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마찬가지로 2002년 0.15 모든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35조 원, 와, 아까 50조, 37조, 35조 이 정도가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또 월배당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만기가 짧은 것일수록 배당 수익률이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2.7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폭이 아주 작아요. 여기 보면 이 정도도 그렇게 많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림으로 보면 좀 다이나믹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변동성은 생각보다 낮은 것이 바로 SHY ETF입니다. 왜냐하면 만기 짧은 이 채권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단기적인 금리의 움직임 따라서 확 오르는 모습, 확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앞에 봤던 중기채나 장기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요거는 뱅가드 익스텐디드 듀레이션 트레저리 ETF입니다. EDV라고 부르는데요. 자, 요거는 뱅가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상장이 되었고 2.8조 원, 확 규모는 줄어들죠. 2.8조 원 정도가 들어있는데 특징적인 건 뭐냐? 일단 보수가 한 절반 정도로 낮고요. 분기 배당을 하고 연 한 4.18% 정도의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요. 이거 가지고 온 이유는요. TRT랑 그러면 뭐가 다를까? 자, 요거는 이름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스트립에 투자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스트립이라는 건 장기 채권 중에서 원금 부분만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긴 만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게 바로 EDV입니다. 자, EDV는 제로 쿠폰, 즉 이자를 안 주고 가격 자체를 싸게 사는 쿠폰을 말하는데요. 그 제로 쿠폰만 담기 때문에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가중평균 만기가 훨씬 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기가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기 채권이라고 해도 TLT는 20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거 해보면 한 16, 17년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얘는 그것보다 훨씬 길 겁니다. 아마 25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채권이 가지고 있는 채권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우리는 투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쓰지만 채권 투자를 할 때는요. 만기를 늘린다는 것은 듀레이션을 늘린다는 거고요. 이 만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그냥 레버리지가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용이나 대출이나 이런 걸 일으키지 않고도 레버리지를 정말 많이 낀 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장기 채권은 어렵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게 끝입니다. 자, 국내에 있는 거 8개를 받고 미국에 있는 거 4개를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만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컨텐츠 찍어가지고요. 괜히 이거 보시면서 장기 채권 나도 해볼까라고 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개별 채권으로 만기 좀 짧은 걸로 그렇게 만기 보유 전략을 깔고 갈 수 있는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연금계좌나 IRP에서 장기 채권을 담겠다라고 하실 때는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채권의 가격과 만기 간의 관계 이런 것도 공부를 더 하시면서 정말 신중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거는요. 미국 채권 ETF였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계좌에서 운용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싹 모아서 정리를 안 하고요.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